이번 시간에는 상수도 시설 계획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수도 구성 요소인데요. 주요 3요소가 있습니다. 자, 충분한 수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양호한 수질, 그리고 적절한 수압. 이게 수압이 부족할 경우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보면은 참 고지대 같은 경우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펌프에서 지하수를 이렇게 양수를 해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압도 꼭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상수도의 분류를 보시면 크게 수도는 일반 수도, 공업용 수도, 전용 수도로 나누고요. 자, 일반 수도에는 광역, 지방, 간이상 수도가 있고요. 전용 수도는 전용 상수도 또는 전용 공업용 수도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반 수도에서 각종 좀 특징을 보시면 광역상 수도 이것도 이제 간혹 한 번씩 물어보는데요. 2개 이상의 지방 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거다. 그래서 광역시에 공급하는 게 광역상수도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게 광역상수도고요. 그 다음에 지방상수도의 의미, 그리고 간이상수도는 뭐 급수인구 5,000인 이내 일일 공급량이 1,000톤 미만인 경우다 라는 것 정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상수도 시설의 구성에서 그 시설 개통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별표 3개 정도의 출제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 앞자만 좀 따서 외우면은 수치도, 정송, 배급입니다. 이거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수치도, 정송, 배급이다. 그래서 자, 수어는 뭐냐? 물을 집수하는 겁니다. 즉 원수를 공급하는 건데 하늘에서 내리는 천수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표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로 내려간 물, 뭐 지하수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는 이런 수온을 취하는 거죠. 즉 필요한 수량만큼 취급하는 걸 취수라고 한다. 이 취수된 물을 도수는 뭐냐면 이 취수된 물을 정수장까지 운반하는 걸 도수라고 합니다. 도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도수가 끝나면 정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원수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가장 핵심 공정이 바로 뭡니까? 정수가 되는데 정수 과정 중에서 보시면 급속 여과와 뭐 완성 여과로 대별이 됩니다. 그래서 급속 여과 같은 경우는 급속 같은 경우는 응집지를 활용해서 약품을 집어넣어 가지고 큰 덩어리로 만들어서 빨리빨리 여과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요. 완성 여과 같은 경우에는 이 약품 침전이나 응집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바로 보통 침전지에서 완성 여과로 넘어가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거 이것도 참고를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송수인데요. 아까 정의했던 것들 중에서는 뭐 도수가 시험이 잘 나오죠. 자, 여기서도 송수, 이 송수도 가끔 시험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송수도 수치도 정송 배급이잖아요. 즉 정수된 물을 배수지로 보내는 걸 뭐라 한다? 송수라 한다 그 말이고요. 배수는 이제 이 송수했던 물을 급수지역으로 보내겠죠. 그럼 급수는 뭐냐? 사용자 또는 소비지에게 공급하는 것을 급수라고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상수도 시설 결정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먼저 상수도 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요. 그 과정이 있는데 계획연수, 인구 추정, 상수도, 보급률을 설정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수도 시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상수도 시설의 계획 연차는 얼마냐? 보통 몇 년? 5에서 15년간의 경제성을 고려하고 있더라. 이거 간혹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그 외에도 뭐 도시계획상의 장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하는데 만약 우리가 계획 연도를 너무 길게 잡으면 공사비가 커집니다. 근데 해서 너무 또 짧게 잡으면 자꾸 이렇게 확장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또 공사비가 증대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요. 경제성을 고려해서 보통 5년에서 15년 정도 하더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계획급수 구역 및 인구 설정하는 방법을 알 수 있겠는데요. 자, 계획급수 구역에서는 크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획급수 인구 같은 경우는요, 그 지역에서 항상 살고 있는 상주 인구를 고려를 합니다. 유동인구가 아닌 상주 인구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자, 계획급수 인구는 급수 구역 내의 총 인구 곱하기 상수도 보급률이죠. 그러니까 그 구역 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어느 정도가 상수도를 이용을 할 거냐 그 말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계획급수 인구 계획연한은 5년에서 몇 년? 20년을 표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급수 보급률이라는 게 있어요. 급수 보급률은 급수 인구를 급수 구역 내 총 인구로 나누어서, 그죠?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니까 그 구역의 총 인구 중에 어느 정도가 급수를 받고 있느냐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급수율은 또 군리치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B는
180t에 마이너스 0.1승이라는 공식도 있다는 거 암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급수율은 대도시가 소도시보다 당연히 높겠죠. 상수 시설이 더 잘 될 거니까요. 그리고 항만 공업도시가 일반 도시보다 높아요. 그 이유는 항만이나 공업도시는 물이 짜고 더럽기 때문에 상수도를 많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단위들이 나오는데요. 1PCD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LPCD, 리터 퍼 캐피탈 데이라 해가지고 리터 퍼 인 1이죠. 그러니까 1인 1일당 리터량을 LPCD라고요. 그 다음에 1톤은 1세제곱미터 똑같죠. 물의 타인 중량 1톤 퍼 세제곱미터니까요. 그 다음에 이것을 리터로 표현하면 1000리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계획급수 인구의 추정법입니다. 자, 먼저 등차급수법인데 이것이 별표 2개 정도의 출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n년 후의 인구는 현재 인구 플러스 n년 후 곱하기 a인데 a는 이렇게 구합니다. 즉 현재 연도와 과거 연도의 그 인구를 뺍니다. 그래가지고 그 연도로 나누면 1년당 몇 명씩 증가하는지가 나오겠죠? 그죠? 그걸 이용해서 그 비율대로 계속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수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이런 방식에서 구하는 건데요. 이것을 매년 인구 증가 일정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연평균 증가수 방법이죠. 증가수 방법. 발전이 비교적 느린 도시. 대신 이제 추정 인구가 자칫하면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한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70년의 인구가 52,000명입니다. 그리고 1990년의 인구가 7만 명일 때 등차 급수법으로 2010년의 인구를 추정하면 했습니다. 이게 과거 인구죠. 52,000명. 그 다음에 현재 얘가 P0고요. 그 다음에 2010년 인구가 몇 년을 해야 돼요? PN으로 한다면 자, 연평균 인구 증가수 A라고 하는 것은 T분의 P0 Pt였잖아요. 현재 7만 명에서 5만 2천 명 뺑입니다. 그러면 1970년에서 1990년 몇 년 차이요? 그렇죠. 20년 차이죠. 20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1년에 900명씩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럼 추정인구는 그 미래 추정인구 n년 후, 몇 년 후일까요? 1990년을 데이터 자료에서 2010년 자료로 계산하는 거니까 20년 후겠죠. 그래서 2년 후는 현재 플러스 LA. 현재 몇 명? 7만 명 플러스 20명 곱하기 매년 몇 명이 증가한다? 900명씩 풀었더니 8만 8천 명이 나온다. 자, 이렇게 푸는 방식입니다. 자, 이번에 등비급수법인데요. 자, 등차급수법에 비해서 등비분실법은 출제 비율이 한 별표 4개 정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P에는 P0 가로 1 플러스 R의 N승꼴로 하는데 R은 뭐냐? Pt분의 P0의 T분의 1승에서 마이너스 2를 빼는 연평균 증가율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연평균 증가율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고요. 이거는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도시 또는 현재 발전 중인 도시, 인구가 활발히 증가되고 있을 때 대신 이것은 인구가 어떻게 돼요? 과대하게 평가될 우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요. 자, 현재 인구가 20만 명이라 하네요. 그리고 연평균 인구 증가율 R이 4.5%인 도시 10년의 인구를 등비급수법에 추정하면 했는데 자, P에는 P0 1 플러스 R의 N승으로 구하잖아요. 현재 몇 명? 20만 명. 가로 1 플러스 자,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4.5%니까 0.045죠. 그죠? 그거에 몇 승? N승이니까 몇 년에 10년이니까 10승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얼마? 이렇게 해서 31만 594명이다는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소자성법인데요. 최소자성법은 통계학적인 방법입니다. 통계학적인. 그래서 과거 인구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미래 인구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건데요. 자, 이거는 과거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하고 신뢰성이 증가하겠죠. 그죠? 근데 공식 작제가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이런 비례식입니다. y는 ax 플러스 b라는 식에서 계산하고 있으니까요.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수화순법, 지수곡선법 있고요. 그 다음에 로지스틱 곡선법 있는데요. 로지스틱 곡선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식이 조금 복잡하게 생겼고요. 이들이 K를 이용하는데 이게 뭐냐? 포화 인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포화 인구 추정을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 이 포화 인구 추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만 제대로 추정을 해내면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획 급수량인데요. 자, 계획 급수량의 산정인데요. 계획 1일 평균 급수량은 1년간의 총 급수량을 365로 나누어서 풀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출제율 별표 1개 정도 출제를 보이는데요. 이러한 계획 1일 평균 급수량은 재정 계획에 필요한 수량을 따진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즉, 약품, 전력, 사용량, 유지, 관리비, 상수도 요금 등은 이런 돈이 들어가는 것들을 산정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바로 계획 1일 평균 급수량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계획 1일 평균 급수량은 계획 1일 최대 급수량의 70에서 85%를 표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 계획 1일 평균 급수량은 어떻게 보냐? 계획 1일 최대 급수량의 0.7을 고박하거나 0.8을 고박하는데 중소도시의 경우는 0.7을 고박하고 있고요. 대도시나 공업도시의 경우에는 0.8을 고박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즉 계획 1일 평균 급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 1일 평균 사용 수량을 기반으로 해서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획 1일 최대 급수량인데요. 자, 계획 1일 최대 급수량은 출제일이 별표 3개 정도의 출제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1년 365일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날의 급수량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시설 규모 결정의 기준이 되는 수량이고요. 계획 1일 최대 급수량은 계획 1인 1일 최대 급수량의 계획 급수 인구를 곱하면 계획 1일 최대 급수량이 나오겠죠. 그리고 계획 1일 평균 급수량으로부터 구할 때는요. 대도시나 공업도시의 경우 1.3을 곱하고 있고요. 중소도시는 1.5를 곱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것들은 대도시나 공업도시에 비해서 중소도시가 어떤 변동성이 더 훨씬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더 안정적이지 못하고 어떤 사용량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보면 계획 1일 평균 급수량에서 보면 중소도시가 더 0.7로서 1하고 거리가 더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중소도시가 그 사용량의 어떤 편차가 좀 심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계획시간 최대 급수량입니다. 계획시간 최대 급수량은 이 공식이 어쩌다 한 번씩 나오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계획시간 최대 급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중에서 사용수량이 최대가 될 때의 그 1시간당의 급수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아침과 저녁 시간이 최대가 됩니다. 그리고 활동이 없는 오전, 즉 1시에서 4시 사이에는 최소화되고, 그러니까 새벽에는 최소라는 얘기죠. 자, 계획시간 최대 급수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획 1일 최대 급수량을 24로 나눠가지고요. 대도시, 공업도시에는 1.3을 곱하고, 중소도시는 1.5, 농촌이나 주택단지는 2.0을 곱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획 급수량의 종류에 따라서 연평균 1일 사용수량에 대한 비율인데요. 이거는 별표 3개 정도, 아니 4개 정도 줘도 될 것 같네요. 그죠? 4개 정도의 출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획 1일 평균 급수량은 연평균 1일 사용수량의 100%죠. 그래서 계획 1일 평균 연평균 1일 사용수량을 기준으로 구하고 있다. 이 말이고요. 1일 최대 급수량은 연평균 1일 사용수량의 150%, 시간 최대 급수량은 연평균 1일 사용수량에 대한 비율이 225%라는 거 이거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계획 급수량에 따라서 수도 구조물의 명칭이 있는데 이것도 별표 4개 정도의 출제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1일 평균 급수량 같은 경우는 수원지나 조수지, 이용면적 결정을 쓰이고요. 1일 최대 급수량은 수치도 종성 보고 있잖아요. 시도, 송정, 배 다 쓰죠. 그죠? 그래서 거의 다 쓴다. 뭐 여러 가지 면적이라든지 소사 구경이나 이런 것들. 근데 시간 최대 급수량은 배수 공간의 어떤 구경 결정하고요. 배수 시설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잘 암기를 하셔서 배수지 결정이라든지 이거 하고요. 배수 시설 중 송수관경과 배수 시설 결정은 1일 최대 급수량이잖아요. 이것들이 혼돈 안 되실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제 첫 번째 단원인 상수도 시설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